안녕하세요. 함께 크는 TV의 하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초등 입학 전에 한글에 놓으면 좋다, 연산해 놓으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갈 때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포인트는 저는 워킹맘이에요. 늘 아이의 학교가 끝나면 아이의 알림장을 늘 확인하고 바로 준비해서 그 다음날 준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시부모님께서 봐주시지만 이제 시부모님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연세도 분명히 있으시고 남편도 일을 하고 있고 어린 동생까지 있으니 이게 저희가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더구나 저희 아이처럼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실례로 저희 아이는 이제 제가 숙제 선생님까지 붙여서 숙제를 시켰잖아요. 학원을 갈 때. 그 숙제를 다 했는데 그 책을 챙겨가지 못해서 숙제 미제출로 이제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 필통입니다. 필통은 일단 조건이 떨어졌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는 최소 3개에서 5개의 연필을 넣어줘요. 떨어뜨리면 이렇게 아까처럼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고 제가 매주 깎아주지 못했을 때 한 2주 정도는 좀 넉넉히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가방마다 넣어줘요. 이게 뭐 이렇게 갈 때마다 옮겨 쓰면 분명히 없는 가방이 생길 거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저는 저희 집에는 소리 나지 않는 필통 10개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옆에서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왜 그러냐면 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학교 가방, 그 다음에 뭐 이제 국어학원도 가고, 이제 또 특별히 뭐, 도서관 갈 때 쓰는 가방 또 따로 있고, 도서관 갈 때 쓰는 가방, 교회 가방,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벌로도 놔둬야 되죠. 그래서 필통은 선물 받은 거 포함 제가 또 몇 개 더 사주고 해서 필통은 1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좋아하는 게 가방에 들어있는 게 10개란 뜻이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이게 이 아이가 처음 학교 갈 때 썼던 필통인데요. 이렇게 안에 좀 많은데 지저분해서 보면 이렇게 연필 깍지도 꽂아줘요. 연필 깍지를. 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게 그냥 넣었더니 필통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모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 개 갖고 다니면 친구들이 서로 하나씩 바꿔서 쓰기도 하고 하나 봐요. 주고받기. 근데 이런 거는 뭐 마음 상할 정도로 속상한 물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이런 거는 친구가 마음에 들면, 근데 네가 너무 아끼는 거면 말고 갖고 싶다고 하면 서로 교환하면서 갖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해줘서 집에 다양한 종류의 연필 깍지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오바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집에서 쓰는 필통이거든요. 이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필을 한 40자루 깎아놨어요.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이름표도 다 붙여줬어요. 이 연필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잘 지워져요.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서술형이 많잖아요. 서술형을 잔뜩 썼는데 지워야 돼. 그러면 이제 사비 같은 건 쓱쓱 잘 써지는데 많이 번져서 좀 종이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2B 정도가 좋고, 저희 아이는 뒤에 이렇게 지우개 달린 연필을 좋아해서 서로의 취향을 맞춰서 이거를 한 40개 정도 깎아놔서 필통마다 넣어 주었고요. 지우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지우개 하나, 저희 아이가 잘 지워진다고 좋아하는 지우개 하나를 쿠팡으로 한 박스씩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학용품 서랍이 있어요. 거기다 다 넣어놔요. 거기에는 이제 딱풀, 스카치 테이프, 지우개 등등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없어도 거기가 학용품 서랍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구든 가서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정말 강추드리고요. 가방은 또 보는 기준이 3가지 있었어요. 물통이 바깥에 넣는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안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필요할 때 못 먹어요. 불편해요. 책상에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넣고 빼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가방을 옆에 걸어두게 되어 있으니까 옆에서 넣고 뺄 수 있도록 물통이 들어가는 주머니가 달린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벼운 거. 그리고 세 번째는 A4 용지나 이런 두꺼운 책 모서리가 한 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구겨지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제 기준이에요. 뭐 제출해야 되는 이렇게 숙제 같은 것도 A4 용지로 잘 받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파일에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으로 가방을 골랐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첫째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을 좀 받았어요. 그 선물 받은 가방 아이가 기분에 따라서 일주일 한 달씩 썼는데 결국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방은 없었어서 제가 2학기 때는 결국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가방을 사줬고요. 그리고 1학기 때는 없었는데 2학기 때 소풍을 가더라고요. 소풍을 갈 때는 그렇게 큰 가방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물통이나 간식 정도 넣을 수 있는 자그마한 가방을 하나 더 사줬고요. 그리고 이것도 워킹맘이라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작은 가방도 하나 사줬어요. 이 안에는 이제 저희 아이는 공심폰을 쓰거든요. 이제 학원에 엄마 나 들어가, 이제 엄마 올라가고 있어, 엘리베이터 탔어, 엄마 나 내려가, 이렇게 쓰는 그냥 용이에요. 이제 고학년들은 그걸 뚫기도 한다 그러는데 아직 1학년이라 그렇진 않아서 1학년 입학 기념으로 겨울방학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가방에 핸드폰과 저는 용돈을 주는데요. 이렇게 1,000원짜리 2,000원 줘요. 2,000원을 그냥 줘서 이거는 그냥 일주일 이 아이 용돈인 거예요. 저희 학교 앞에 장터가 쓰기도 하고 아이가 학원을 많이 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르르 가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솜사탕을 사 먹을 때도 있고 떡꼬치, 핫도그 이런 거 사 먹을 때 있는데 엄마들이 마중을 나오니까 저희 아이가 뭐 엄마가 없다고 늘 얻어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10,000원, 20,000원씩 주면서 이제 저희 아이의 지갑이 열린 지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저희 아이가 사 먹을 수 있는 적정량을 제가 보니까 2,000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편의점 가도 음료수도 뭐 1,200원, 1,300원 하고 장터에서 파는 음식도 1,000원, 2,000원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정한 용돈 2,000원이에요. 이거 일주일 동안 아껴 쓰면 이제 자기가 모아놨다가 다음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선물을 살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1학년 저희 아이 일주일 용돈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가방이 저는 실내화 가방. 실내화 가방은 이게 필요한 가방이 아니라 말씀드릴 가방. 실내화 가방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가방이 세트처럼 같은 색깔의 예쁜 가방을 받았는데 아이가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가져갈 땐 새 거니까 막 들고 뛰어가야 바로 갈아 신어야 된다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올 때는 더러우니까 갈아 신고 비닐봉지에 가져와서 그냥 가방에 넣어버려요. 그럼 바로 놀이터 놀러 갈 때도 자기가 손이 가벼우니까 저희 아이는 실내화 가방을 쓰지 않더라고요. 학교 상황에 따라 어머니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학원을 많이 보내고 선생님을 많이 저희 집에 오시는 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또 그냥 학교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필통 말고도 이런 필통을 책상에 두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샀는데 얼마 전에 마트에 갔더니 팔더라고요. 여기도 연필, 그냥 필통에 넣기엔 이제 좀 작아진 연필을 주로 넣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 같은 데서 하라고 끼워주는 연필, 이런 거 이제 제가 선호하지 않는 연필 그런 연필 깎고 쓰다가 작아진 지우개, 그다음에 짝 잃어버린 색연필. 선생님들이 언제든 필요하면 쓰실 수 있도록 여기에도 필통에 안에 딱풀, 스카치 테이프, 각 색연필, 사인펜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뭘 하다가 엄마 부르지 않아도 돼요. 이건 늘 책상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할 게, 그 다음에 이름표 말씀드릴게요. 이름표는 이렇게, 저희 이름 나오는데 이거는 대자예요. 저희 옛날에도 유치원 다닐 때 이름표 썼는데 그때는 뭐 방수라든지 캐릭터가 들어가거나 뭐 영어가 있는 뭐 이런 네임 스티커를 썼다면 이건 아주 깔끔한 거. 선생님 아무리 까다로운 선생님을 만나도 그냥 오케이가 될 만한. 전 소중대를 아주 많이 했어요. 많이 사서 선생님이 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색연필이면 색연필 12개, 사인펜 12개, 필통 손잡이마다, 연필마다, 지우개마다 다 붙여줬어요. 교과서에도 이름 네임펜으로 써주고 스티커를 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거, 이런 거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또 여벌로 갖다 이렇게 책상 서랍에 두라고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새로 받게 된 물건이나 아니면 교체하는 물건이 생길 때 쓰시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네임펜 잘 쓰는 것보다는 이런 네임택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거, 이런 걸로 준비해 두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닥쳐서 하게 되면
주문량이 막 밀려요. 그래서 뭐 3, 4일이면 온다고 했던 물건도 6일, 7일 만에 받아보고 이러거든요. 가까운 곳에 가서 이름 스티커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캐릭터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건 기본이니까, 그냥 기본 스티커니까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사진 띄워드릴 건데요. 저는 워킹맘이니까 이 보드를 굉장히 잘 써요. 이 보드는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주간 계획표면 붙여놓고요. 근데 저희 아이도 먼저 선생님께 뭐 사인 받아야 될 물건, 이렇게 핸드아웃을 가져오면 거기 붙여놓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 학원 시간표 같은 거 이 보드에 적어 놓고요. 아이가 먼저 저한테 차마 못한 말이나 아니면 아이를 보시다가 시부모님께서 해야 될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거기다 적어 주세요. 식탁 한 벽면을 다 채울 정도로 아주 큽니다. 그 아래 보면 이제 저희 둘째가 색칠해 놓은 것도 많지만, 일단 인테리어랑 상관없이 제가 불안하니까 뭐 놓치는 게 있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이 보드는 못 박아서 아주 크게 붙여놨습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벽에 꼭꼭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서라도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면 일하시는 엄마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제가 좀 너무 창피한데 이거 찍어봤는데요. 저희 아이는 이제 책상도 있지만 보통 숙제는 이렇게 식탁에서 하거든요. 서랍 있는 이럴 계획으로 식탁 예쁜 것도 많고 뭐 많았지만, 아이의 책상으로 한 6년, 10년 써야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랍 있는 식탁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한쪽 면에 맨 가에 있는 거는 저희 둘째 아이 거, 둘째 아이 사인펜이나 이면지 같은 거 놓아둬서 누나 숙제할 때 옆에서 같이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아이, 첫째 아이 거예요. 학교에서 일기 검사나 뭐 도서록 같은 검사는 매주 하지 매일 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받고 오면 거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숙제하고 바로 그 자리에 넣어놓으면 알림장에 가져와라 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랍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공부해라 하면 늘 그렇죠. 저희 애만 그런 거 아니죠. 엄마 연필 없어요? 엄마 지우개 없어요?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앉기 전에 화장실 다녀와. 연필 서랍에 있어. 부러져도 줍지 마. 서랍 다시 열어 새겼어. 그 잠깐 사이에 흐트러지면 다시 잡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랍에 아주 짧은 연필, 몽당 연필 같은 거 잔뜩 넣어놔요. 그럼 아이랑 할 얘기도 있거든요.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만한 연필이 이만해졌어요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해주면서 공부시켜요. 준비물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유용했던 거 2가지 아이템 소개해 드리려고요. 웃으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계산기예요. 네, 물론 쿠팡에서 바로 배송되는 걸로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곱셈이 들어가니까 나눗셈은 과정을 봐줘야 되는데 곱셈은 이렇게 계산이 맞으면 되는데, 세 자릿수 두 자리, 뭐 두 자릿수 두 자리만 해도 이게 한 페이지씩 매일 풀어 막 이랬는데, 이제 제가 그걸 막 하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아이 다른 거 할 때 이걸로 검사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머리가 커서 엄마 뭐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 뭐 내가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러거든요. 그 앞에서 계산기로 바로 확인시켜서 보여줘요. 핸드폰에 계산기 물론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면 저도 그렇거든요. 핸드폰 보면 보고 싶어요. 요즘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는 핸드폰 충전하면서 그냥 다른 곳에 두고 아이랑 수학 계산할 땐 이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기 연산 문제집 주면 멍 때리는 거 저희 아이만 그런 거 아니죠. 처음에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 주는데 너무 시간 길어지면 이 타이머 써요. 이거 그냥 주방 타이머인데요. 여러 가지 학생 타이머는 기능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기계 치여가지고 그런 거 잘 못 써서 그냥 얘는 그냥 시작하고 멈춤하고 리셋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뭐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거밖에 안 써요. 근데 구몬이나 이제 연산 학습지 할 때 되게 좋아요. 5분? 더 이상 안 줘요. 못했으니까 내일 더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기에도 좀 효율적이고 아이도 납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아이템으로는 초시계와 계산기를 한번 강추해 봅니다. 너무 소소하죠. 너무 별거 없죠. 근데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마다 준비물이 다 다를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저희 학교나 제 친한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필통, 가방, 이름 스티커, 그 다음에 엄마의 아이템 계산기와 초시계 강추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